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뭐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 뭐 영상을 뭐 올리더라도 뭐 저의 뭐 개인적인 매매 일지나 어떻게 시장을 방향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뭐 간단하게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 많은 분들께서 아무래도 조금 물려있는 상황들이 당연하게 있을 것이고요. 어, 그래서 뭐 새로운 종목들을 본다기보다 하락장에 도대체 어떻게 또 매매를 할까? 그리고 시장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까? 이거를 조금 꼭 체크를 해두고 다음번에 이런 건 다 뭐든지 경험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토대로 나중에 큰 손실이 없기를 바라면서 어, 이렇게 좀 기록을 좀 남겨보며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저도 한번 당연히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항상 상승 곡선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파동들, 분명히 결국에는 다시 코스닥도 먼 훗날, 한 2, 3년 정도 잡았을 때 10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좀 방향성이 좀 달라질 것 같고, 이 기업들의 조금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2020년도 때 이때 지수는 조금 무시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코로나와 비슷한 이제 경제적으로 좀 타격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은 어쩔 수 없이 2000포인트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겠죠. 네, 그 정도까지도 다들 바라보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주의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매매 방법을 가져갔는지는 개별 종목대로 그 따로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 봤을 때 하락의 요인이 금리 인상과 정말 영향이 많이 크잖아요. 18년도에도 금리 인상 관련돼서 언급이 좀 시작이 되면서 18년도 10월 달에 많은 폭으로 하락이 있었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매매를 해보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조금 주식장을 떠난 사람들, 파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정말 많은 하락폭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시점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느껴지죠? 일단 코스피 코스닥의 저점을 지금 최근에 저점을 28년도에도 깼고 지금 상황에도 깼기 때문에 하락폭은 더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그 습관은 뭐냐면 최대한 저점에 매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1, 2년 뒤에 판단은 목적으로 매수를 잡는 것이지 지금 당장 주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동향입니다. 오늘 장중에 매매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아시겠지만 기관이 조금 매도를 하거나 외국인이 조금이라도 매도가 이어진다면 갑작스럽게 이제 금리 인상 관련주였던 최근에 테마주였던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그다음 채권 관련돼서 이제 고려 신용 뭐였죠? 갑자기 까먹었네요. 매매를 안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종목들이 조금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또 지수가 상승하면은 또 떨어지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외국인 투자자의 동향을 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은 단타 매매가 솔직히 경험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한테 정말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 초반에 이렇게 급등을 했으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차라리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을 통해서 지금 테마주를 통해서 수익을 확실하게 내고 나오자 하면은 분봉상 꼭대기까지 갔다가 음봉을 한 번에 두드려 맞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반복이 계속 될 건데 그거를 좀 구별하는 방법을 솔직히 경험이 없다 보면은 절대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큰 시장의 틀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죠? 실용과 미수를 아주 쉽게 누구한테나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절대 신용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본인의 이제 시나리오를 잘 짜시고 이 영상을 토대로 네, 그렇게 좀 나중에라도 신용으로 매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단타 신용 매수가 아니라 나는 기관 투자자와 비슷한 흐름으로 신용을 통해서 매수를 조금 잡아놓고 안전자산 또 냅두고
그 다음에 좀 길게 한번 우량주를 한번 노려보는 게 좋겠다. 네, 어차피 뭐 배당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네, 일단 지금 봤을 때 저점에 깼을 때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준비해 놨는데요. 네,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오늘 기관과 금융투자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해도 다음 장에 반등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18년도의 하락장, 그때 당시에 금리 관련해서 언급이 쭉 있었을 때 하락장에 수급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를 수정해야 되는데 이게 1년치여가지고 수정하기가 좀 귀찮아서 차라리 그냥 내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때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같은 데도 봤을 때 기관 투자자가 아무리 매수했다 하더라도 다음 장에 크게 막 엄청 반등이 나와주진 않고 18년도 10월 11일 그때부터 한번 봐볼게요. 네, 결국에는 과거에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랑 나중에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때와 조금 다르게 금리 인상 폭이 조금 더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 네, 그게 조금 이제 좀 불안한 건 있죠. 네, 그래서 2000포인트까지는 빠질 것이다.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2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어떻게 수급에 들어와야지 반등이 나오는지 봐볼게요. 그리고 제가 단톡방에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최저점이 깨졌을 때 3, 4일 뒤에 지켜보고 매수를 해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장이 끝났을 때 기관 투자자와 금융 투자 얘네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매수를 잡았을 때 첫 음봉이 깨졌는데 매수를 잡았네? 그러면 나중에 이게 강한 저항선이 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럼 오늘 뭐예요? 나중에 지금부터 이제 주가가 깨지게 되면은 2200포인트, 2220포인트까지는 무조건적으로 파동이 생기면서 반등폭이 생기는구나. 그럼 지금 뭘 해야 되겠어요? 현금을 준비해 놔야겠죠. 지금 또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주가가 빠지니까 금값이 오르겠지? 달러가 오르니까 달러를 사야지?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구간에서 또 달러 따라가서 사다가 고점에서 묶이고 주가는 반등이 되면서 그냥 주식 물려있던 거 그냥 물타기나 할걸,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차라리 지금은 현금을 조금 많이 확보해 놓고 이제 조금 이제 일상생활에서 소비를 좀 줄인 다음에 나중에 이 구간대까지 왔을 때 결국엔 저항과 지지라인대가 계속 파동이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2200포인트가 깨질 때 사람들의 힘든 주식시장이 얼마나 뭐 힘든 이제 얘기들이 막 오고 갈 거 아니에요. 뉴스나 일상생활이나 뭐 술자리 같은데, 네, 그런 데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부터가 이제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 다가올 겁니다. 뉴스에서 악재를 퍼부어댈 때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좀 생각하면 되고요. 왜냐면 주식시장에서는 결국에 모두가 다 같이 죽어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엔 반등이 나중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큰 걱정한다기보다는 이 수급을 통해서 오늘은 매수했으니 기관과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으니까 이거를 저항선으로 보고 나중에 천천히 매수를 잡아가자. 단타로 접근을 할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한다? 외국인이 매수를 잡아가는 날이 조금 상승폭이 좀 있는 날이다. 매수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도지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조금 조정이 나왔잖아요. 도지형을 만들고 그 다음 장에 10월 31일에 잡았던 외국인 투자가 많았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를 선택한다면 LG이노텍을 조금 선택한 편인데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위치입니다. 오늘 소량 접근을 해둔 상황이고 깨지게 되면은 먼 훗날 강한 저항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지만 만약에 지수가 제가 지금 예상하는 시점에서 이탈이 추가적으로 없고 정말 반등이 바로 W자로 나와준다. 이러면 LG이노텍은 신고가를 갈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수급을 좀 체크해 본다면 외국인이 조금 매도는 많이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잡혀 있었고, 그리고 매도가 잡힌 만큼 반등폭이 나왔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돌파 매수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애플과의 조금 더 뭐 긍정적인 수급이 좀 이어지거나 공급이 이어지면서 이제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지고, 또 다른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신고가를 좀 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는 만약에 이게 폭락장이 왔을 때, 저점이 왔을 때 지수를 보고 종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수를 해석을 통해서 네, 시종 매수를 해둘 것 같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뭐 각자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계실진 모르겠지만요. 최대한 저는 오늘 매수를 이제 매매했던 거는 이거 영상을 잘라서 하나씩만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최대한 수급이 조금 튼튼했던 종목들, 그리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실적이죠. 실적이 조금 그래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 그거를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뭐 지수 뭐 계속해서 뭐 말씀드릴 테지만, 장 끝나고 나서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겠지만, 네, 모두들 잘 이겨내시고 잘 버텨내시고, 아까 말했던 주식에서는 그냥 지금 위험한 위치에서 신용 매수 그거만 안 하면 됩니다. 네, 떨어졌을 때 그냥 천천히 모아가시면 되고요. 꼭 이거를 통해서 내가 사고자 하는 날 이 지수의 주가에 동일했던 시점들에, 이건 각자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통해서 0784, 다른 증권사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걸 잘 찾아서 코스피나 코스닥 본인이 선택하신 다음에 꼭 공부를 짧게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